안녕하세요. 차지호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채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왔으니까요. 처음 제가 이렇게 입문해서 처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가 무엇일까,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얘기를 준비해 오긴 했는데요. 이 제주도에서 4.3 항쟁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행도 그렇게 자주 다니지 않아서 제주에 여행도 몇 번 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3 항쟁을 직접 겪을 일도 없고 4.3 항쟁을 겪으셨던 분들이 어떤 트라우마, 어떤 세대간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시고 계시는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했던 지역은 한국 밖에 수많은 4.3 항쟁의 컨텍스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4.3 항쟁은 제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던 수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정의를 되찾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의사로 일을 시작을 해서 그런 항쟁 속에, 폭력 속에, 죽음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전에 입었던 상처를 힐링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결국 저희 같은 정치인의 임무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했던 제가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지극히 당연한 일 같습니다. 너무 늦게 입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인도주의 미래학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 다 와닿지 않는 단어죠. 인도주의도 낯설고 미래학자도 낯섭니다. 혹 친구들은 왜 인도 옆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도 있는데 왜 인도의 미래만 걱정하냐고 인도주의 미래학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희 인도주의 미래학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랑과 미래,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이 말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 굉장히 아까 인도주의 연구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 전공은 의사로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래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기, 그리고 그 미래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 것인가가 제가 연구하고 일하고 그걸 정책화시키고자 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사람에서 출발해서 미래로 가기까지 제가 배웠던 건 수많은 위기 현장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4.3 항쟁과 비슷한 그 시절 겪었던 폭력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폭력들을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과 미래가 서로 엮여져야지 사람이 있는 미래, 사람이 소외되지 않은 미래가 와야지 우리는 정말 진정한 미래를 맞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라고 특히 정치 입문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옆에 애가 울면 따라서 우는 아이, 그런 아이였고 다른 사람 고통에 그저 조금 더 민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은 제가 아팠고 당연히 내가 아픈 게, 내 고통스러운 게 싫은 것처럼 나의 주위에 있는 당신들이, 내 동료들이, 내가 만난 사람들 아픈 게 그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의사로 처음 만났던 환자가 탈북자였던 것은 제게 아주 귀중한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치유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치료했다기보다 제가 세상을 알게 되고 제가 치유받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의 같은 고통은 의사들은
몸만 보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진 고통들, 아니면 심리적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어떤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사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겪는 세상의 고통들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눈 같은, 창 같은 곳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회적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임상의사를 넘어서 이제 그 사회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국병의사회나 다른 국제단체를 통해서 뭐 여러 나라를 떠돌며 혹은 이제 학계 현장에서 그런 나라들을 연구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2005년경쯤이었는데 제가 두 번째 만난 환자들은 파키스탄 그때 굉장히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 지진에서 피해를 겪었던 이제 그 환자들, 그 난민들이었습니다. 그 환자들 또한 저는 그때 경험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다? 어린 의사, 초보 의사, 경험의사 무엇을 얼마나 해줬겠습니까? 근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집이 이제 돌로 만든 집들이어가지고 무너지고 났을 때 거의 집들이 주먹만하게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깔려있고 죽고 있고 이런 현장들에서 마치 이제 지옥 같은 현장들처럼 보였었는데, 그 현장에서 저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단순한 진리, 그런 재난 현장에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머물고 좌절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조차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더 놀랬던 거는, 그리고 저한테 충격이 됐던 거는 그 파키스탄의 이게 시골 지역에서 산간지역에서 일했을 때가 아니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이 너무나 고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죽음의 현장에 있다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거기 있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고통들은 일종의 국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은 이게 나라 사이에만 국경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대에도 국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사상을 겪지 못했던, 그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절 겪었던, 부모님을 두지 못했던 세대들은 사상이 겪었던 고통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들이 있고, 그 국경들이 우리가 특정 고통들에 공감하지 못하게, 그 고통들에 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라는 것은 그 고통의 국경들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진영,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 반대의 진영들이 그 국경들을 더 높게 쌓았을 때 그걸 부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상의사로서, 재난 현장의 응도줄 활동가로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의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환자들이 아픈 건 분명히 세상이 아파서 환자들이 아픈 건데, 무엇이 세상을 아프게 하는가, 무엇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보는 환자의 문제고, 제가 일하는 일의 문제고, 이 망가진 세상이 결국 사람들이 죽게 만든 걸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계속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고통들을 양산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데서 공부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존스홉킨스에서 공부하고, 이런 위기에 대해서 한가닥 한다는 대학에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여기 맨체스터가 축구만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인도적 위기 혹은 국제개발에 굉장히 그 역량 있는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그쪽에서 교수로 일을 하면서 이 망가진 세상, 왜 세상이 망가졌는지, 망가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고통받는지, 왜 우리가 더 이게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이 죽게 되는지, 왜 평균 수명 짧아지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왜 더 죽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런 존스홉킨스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근데 그 강의실에서 배웠던 것보다 사실은 존스홉킨스 대학 밖에서 배운 게 더 저한테는 더 큰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그게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존스홉킨스 대학교 굉장히 멋있죠. 멋있는 대학이죠. 근데 이런 대학이 이제 슬럼 강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학의 담안과 밖에는 이 담 밖에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창문이 다 깨져 있는 슬럼도가 형성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위치해 있는 주변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건강 상태와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에만 문제일까요? 저는 유럽, 한국, 동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이런 식의 불평등은 있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여기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들을 열심히 경험하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제 탈북자에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지역에 대해서 활동하고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예전에 이미 망가진 세계에 대해서 연구했다 앞으로 망가질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다시피 팬데믹, 저는 팬데믹을 이제 모두 다 겪으셨죠. 저도 팬데믹을 연구하면서 이제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 이제 카이스트로 왔고요.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미래전략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대학원에서 하는 일은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망가질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그 세상을 조금 더 회복적인 이제 더 나은 세계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연구합니다. 저희가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에 대해서 큰 예지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100% 올 미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 100%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 기후위기로 인한 수많은 이제 사회경제적 충격들, 그 충격에서 만들어진 또 많은 죽음들 반드시 올 미래입니다. 또한 우리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 고령화 한국에서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도 이 저출생 고령화는 반드시 올 문제고 연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인구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로 한국과 일본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은 인구가 줄고 있고요. 인구가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줄고 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이 조금 더 가난한 지역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곧 이제 전 세계의 인구 분포는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적은 인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전 세계는 좀 더 불평등해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으로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현재 이미 위기는 와 있고 현재 위기가 위태로운 것은 이 위기가 급격하게 훨씬 더 심각한 형태로 미래에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생명의 정치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나 이제 학자들은 다중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말했던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팬데믹 혹은 전쟁이나 분쟁들이 서로서로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다양한 위기들이 서로 이제 더 큰 위기들을 초래하게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국가가 무너지고 특정 폭력적인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우리가 제주에서 겪었던 그런 끔찍한 비극들이 많은 곳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주의 미래학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미래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경제 발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경제 발전이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를 덜 죽게 만드는 경제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중요하죠.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나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우리 경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술들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기술들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에 와서 주로 연구하게 되는 것은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수많은 훌륭한 과학자들과 함께 이런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대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분야는 특히 AI나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게 이제 결국 한국뿐만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고통들을 줄일 수 있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망가진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죽음들을 막으려고 굉장히 처절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망가질 세상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위기가 오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지난 2년간 현재 정부를, 윤석열 정권을 경험하고 저는 제가 가진 위기감이 미래에 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위기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태원 참사 보십시오. 그 수많은 고통들 외면합니다. 그 수많은 고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만들어진 이 정치 실패, 재난대응의 실패로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는, 재난은, 이런 참사와 죽음들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멀지 않게 반복됩니다. 저는 외부의 학자로서 국정조사에 참여를 하면서 학자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 구조, 윤 정부가 밀고 있는 현재 이제 포괄적인 정치 구조 안에서는 학자의 목소리는 들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카이스트입니다. 저희 학교예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R&D 예산, 저도 이제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대응을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피부로 더 느끼고 있지만, R&D 연구 예산은 현재 우리만 위해서 측정된 예산들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미래 세대가 먹고 살고 지낼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덜 고통받고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사자인 우리 미래 세대, 우리 학생, 이 얘기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틀어막았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의 목소리, 여기 미래 문제의 당사자인 사람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묶인 채 이제 쫓겨나가야 되는 거면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우리의 정치는 과거를 위한 정치입니까? 아니면 현재 일부 기득권을 위한 정치입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저에게.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 시대에 미래를 죽이는 정치가 더 이상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의 정치를 막기 위해, 그리고 미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22대 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지나갈 겁니다. 저는 2030년경까지 우리가 이런 미래 위기들, 이미 와 있는 현재의 위기들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들을 이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미래처럼 굉장히 위태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로서 확신을 합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세요.